모두 잠수 준비. 네, 선장님! 잘 안 들려요? 네, 선장님! 와우! 코끼리.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대학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혹시나 대학원 진학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물론 대학원이 좋다, 막 짱이다, 대학원 가면 막 취업 잘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제 경험을 기반해서 한번 진솔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코끼리. 우선 첫 번째, 제가 대학원에 간 이유. 저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선택했을 당시에는 지금의 병원이 아니라 경상대 자대 소속의 대학원을 선택을 했었어요. 제 몸값을 높이는 것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연구직, 학술부 쪽으로 들어가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석사라도 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취직이긴 해요. 근데 조금 더 제가 생각했을 때 고차원적인 직업을 가지고 싶었다가 제 대답입니다. 코끼리. 두 번째로, 제가 지금 있는 곳과 예전에 있던 실험실이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자대를 탈출했을까요?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 제가 어떻게 대학 생활을 했는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20살 딱 찍자마자 부모님께 용돈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완전 독립을 원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약간 그런 성향을 가지기도 했고, 그리고 저는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은 사람이었는데 어머니 돈이나 아버지 돈을 빌려서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간섭을 받게 되더라고요. 경상대 앞에 원룸을 탁 구해서 이제 미친 듯이 알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카페 알바든 뭐 술집 알바든 야간 수당을 받든 해도 월세 내랴, 전기세 공과금 내랴, 휴대폰 요금 내랴 이러니까 너무 빠듯한 거예요. 그리고 식비, 한 달 식비 30만 원이 훌쩍 넘어. 그러다 보니까 한참 모자랐던 시기가 지속이 됩니다. 조금 경제관념이 조금 뚜렷해지고 조금 컨트롤이 될 때쯤에 제가 대학원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대에. 근데 대학원생이 왜 노예라고 불리는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네. 돈이 없어요. 돈을 정말 안 줍니다. 물론 제가 듣기에 이제 뭐 공대 쪽이나 아니면 의대 이런 대학원 쪽은 좀 많이 준다고는 들었어요. 근데 자대 쪽 그리고 농대 쪽 이쪽은 많이 안 들어옵니다. 100만 원? 택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집세 25만 원 싸게 들어가서. 그래서 완전 콩만한 데 살았어요. 저는 진짜 이렇게 오그리고 살아야 되는 그런 곳에 살았거든요. 25만 원 나갔다, 식비 30만 원 나갔다, 폰 요금도 못 내는 거야. 아득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잠깐 ROTC를 한 적이 있는데 ROTC 할 때보다 덜 먹었었어요, 밥을. 돈이 없어서. 이거는 제가 원하는 삶의 방향과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탈출했습니다. 병원에 오게 된 경위가, 원래는 이제 서울 쪽으로 취직을 하려고 했어요. 학술부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이제 제약회사 쪽으로 이제 집중 공략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할 줄 아는 게 전혀 없으니까 이제 뭐 인턴을 했던 것도 아니고 저의 능력 부족으로 취준을 실패하게 됩니다. 취준이라고 해봤자 1년 정도밖에 안 했어요. 요즘 취준생들의 그런 기간에 비하면 짧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족한 저의 능력을 체감을 하고 다시 이제 대학원생을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학부생 때부터 쭉 알고 지냈던 대의원 하셨던 선배가 병원에서 이제 직원으로 일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뭔가 인연이 닿아서 이제 여기 병원, 경상대 병원 실험실로 오게 되었습니다. 코끼리. 이제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여기 병원 실험실의 장점? 일단 제가 있는 실험실 자체가 엄청 커요. 이 크다는 개념이 보통의 자대 전체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박사 1명, 뭐 석사 2-3명, 엄청 소수 인원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그런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문득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 병원 실험실로 왔을 때 제가 한 가지 진짜 문화 충격을 받았던 게, 박사님이 4명? 5명? 5명인 거예요. 거기다가 테크니션도 있어.
와, 테크니션이 뭐냐면요. 어떤 한 특정 기술만 전문적으로 해서 외주 맡기듯이 일을 맡기면 그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을 테크니션이라고 해요. 제가 이 테크니션 개념이 왜 진짜 뜨악했냐면 미국 어떤 큰 랩에 가면 볼 수 있는 게 테크니션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 실험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여긴 다르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자대랑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자대에서는 뭐 폐기물 박스 뭐 정리하는 거, 그리고 실험실 청소하는 거, 약간 여러 가지 잡다한 행정 업무들, 이런 것들을 다 대학원생이 감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인원이 없거든요. 병원에 오니까 자체 내에 어떤 청소부들도 계시고, 일단 청소를 할 필요가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테크니션 분들 계셔서 실험을 하는데 짜잘한 팁 꼽는 거, 그리고 뭐 튜브 레이블링 하는 거, 우리 실험실에서는 조직 염색하는 거까지 테크니션 선생님이 맡아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말을 돌리자면 실험실 안에 돈이 많아요. 박사님이 5분이 계시고, 지도 교수님도 MD예요. MD가 이제 메디컬 닥터라고 해서 의사 겸 연구하는 교수님을 말하는데,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고 뭔가 예방을 하는 그런 아주 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이 어떤 과제비를 따올 때 인간의 샘플,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괴리감이 드는데, 환자 샘플이 논문 데이터에 있으면 뭔가 스코어가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지만 환자 샘플 그리고 동물 실험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으면 연구비를 따기가 훨씬 수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랩 자체에 돈이 많고, 그래서 재료비나 뭐 인건비 이런 거에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병원의 큰 실험실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느꼈던 바로는. 코끼리 자, 그러면 이제 아쉬운 점,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 대학원생들이 끌려올 때 장점만 듣고 가시지 않나요? 그쵸?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병원에 와서 조금 적응하기가 힘든 점이 없잖아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병원 실험실의 아쉬운 점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요. 자대에서는 교수님과의 어떤 1대1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내가 배운 만큼 뭔가 써먹을 수 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지식의 어떤 추구하는 방향, 그런 게 교수님과 잘 맞아떨어지면 자대에 계신 교수님들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공부한 만큼, 내가 이만큼 아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면 막 훌륭한 학생입니다. 근데 그런 기질을 살짝 배우고 여기 넘어오다 보니까 여기는 그게 살짝 부족해요. 일단 지도 교수님이 의사시니까 그분도 나름 바쁘세요. 매우. 물론 자대 교수님도 매우 바쁘십니다. 근데 전혀 다른 분야로 바쁘시다 보니까 실험의 어떤 기초적인 부분, 세심하게 뭔가 안 됐을 경우 트러블 슈팅이 교수님과 다이렉트하게 불가능합니다. 시간적이든 아니면 어떤 지식적인 측면으로든 어떤 소통의 부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트러블 슈팅은 어떻게 하냐? 혼자서 하거나 아니면 박사님을 괴롭히면 됩니다. 근데 박사와 석사의 어떤 사수 부사수 관계가 아니라 모두 다 평등한 연구원의 입장으로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아쉬운 점이긴 한데, 각자 일이 너무 많아요. 원래 이제 대학원생들이 일이 많다는 거는 학계의 정설입니다만, 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깊게 파고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진짜 전공자가 된다는 게 자대의 대학원생이라면, 병원의 체계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병원에서 원하는 그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육성을 시키는 것이 병원의 실험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병원 실험실에서의 장점이 하나가 더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자대에 있을 때는 쥐꼬리도 못 만져봤었거든요. 여기 와서 하니까 제가 들어온 지 3개월 만에 쥐를 진짜 수백 마리를 만져본 것 같아요. 그래서 쥐 모델 유도하는 방법, CIA 모델, 시스테믹 스클레로시스 모델,
그리고 IPF 모델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다뤄볼 수가 있어서 저 자신의 경험치가 올라가는 느낌이 듭니다. 한 가지 또 추가할 장점이네요. 코끼리 이제 대학원 오는 방법을 물어봐 주셨던 분이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본인이 나오신 그 대학의 그 대학원을 가려고 한다면 그 교수님을 컨택을 하면 됩니다. 이 말이 되게 학부생들한테는 멀리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 진짜 그 사람한테 이메일을 쓰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찾아가거나 문 두드리거나 이전에 학생들이 해야 되는 일은 그 교수님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겁니다. 그 교수님이 쓰신 논문이라던가 어떤 흐름으로 이 학계가 흘러가는지 미래가 얼마나 유망한지 이런 거 정도를 본인이 정보를 찾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선택한 교수님이 우리 학교에 계신다 하시면 그 교수님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드릴 게 탁 정했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막 석사 막 이렇게 쓰시지 마시고 인턴 과정이라는 거랑 비슷하게 실험실에도 몇 개월 동안 일해보고 싶다 라고 말씀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수님도 학생이 자기와 잘 맞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본인도 교수님과 이 실험실 분위기가 그리고 그 학문이 잘 맞는지 확인하는 그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수님들이 막 폐쇄적인 것도 아닌 게 거기 들어갔다가 막 나올 때 막 눈치 보이면 어떡하죠? 다른 교수님한테 간다고 해서 막 해코지하면 어떡하죠?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그 교수님도 만약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시는 걸 더 추천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컨택하고 싶은 교수님이 본인의 학부와 똑같은 학교가 아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험 아닌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이제 공인 영어 점수, 토익이나 토플, 탭스인데요. 각 학교의 입학 제도가 다 다릅니다. 사이트를 참고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할 때 또 사이트 한다고 막 경상대학 이런 식으로 탁 쳐서 들어가면 학부 입학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뭐뭐뭐뭐 대학원 이렇게 쳐야 대학원의 사이트가 열립니다. 코끼리 그리고 어딜 더 추천하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무조건 여길 가라 저길 가라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성향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해요.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 첫 번째 지식의 추구, 두 번째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발돋움. 첫 번째 같은 경우 진짜 이 학문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 보통 박사까지 바라보거나 해외 포닥을 준비를 하시거나 나도 더 열심히 해서 교수의 직책을 가지고 싶다. 질병관리본부나 아니면 국가수 같은 데를 들어가 보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자대, 정말 깊은 지식을 필요로 하고 내 자신이 정말 교수만큼 한번 파헤쳐 보겠다라는 굳은 의지가 가지신 분들은 이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발전을 위한 발돋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의 몸값을 높여서 취직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박사까지도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단은 궁극적인 목표는 취직이죠. 아무래도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대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딜레마에 많이 빠지시더라고요. 와, 내가 이걸 하려고 내가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너 왜 이러고 있지? 많이들 빠지시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우울증까지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고 간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상당히 험난합니다. 이제 밤새는 거 기본이고 집에도 못 가고 새벽에 다시 나와서 실험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정말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몸도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제 몸이 상하는 거는 못 참겠더라고요. 이런 성향의 분들은 병원 쪽으로 오셔서 뭔가 조금 더 효율적이게 본인의 상황에 잘 맞춰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끼리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각 실험실마다 또 다 달라요. 제가 결국에는 경험해본 거는 자대의 어떤 실험실과 병원의 어떤 실험실인데 이 두 개 가지고 또 말씀드리기도 진짜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부디 좋은 선택을 하시고 부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요 여러분 왜 대학원 가려고 하죠? 일단 내가 한번 막아볼게 여러분을. 진짜 근데 제가 비추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학원. 내가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지레 겁먹어가지고 비볐을 때 내가 과연 될까? 안 되겠지? 대학원 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는 절대 가지 마세요. 정말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진짜 어딜 가든 딜레마에 빠집니다. 일단 멈추세요. 4학년이라고 너무 가려고 하지 말고 멈추세요. 뭐 휴학을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학문을 공부하기 전에 너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삶에 대한 방향을 결정할 때 교수가 되겠다, 과학자가 되겠다, 뭐 유튜버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직업은 수단일 뿐이다. 단지 내가 이런 식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직업이면은 충분하겠다 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저는 삶의 방향을 이렇게 정했거든요. 건강한 할머니 되기, 그리고 고양이랑 따뜻한 베란다에서 커피 한 잔 내려 마실 수 있는 삶을 살자. 이게 저의 삶의 목표가 됐습니다. 건강한 할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제 눈 건강 챙겨야 되고요. 루테인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허리 조심해야 되고요. 운동해야 되죠. 코어 운동. 그리고 또 당장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엔 나는 그런 삶을 살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건지, 어떤 직업을 갖게 될 건지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질문들인 거죠. 내가 제3자가 돼서 나를 바라봤을 때 와,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라는 그런 가치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인들을 다 잘 챙기시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